선생님, 제발 한 번만 더. 아니, 마지막이라고 했잖아요.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그녀는 바로 내 제자 김영희의 어머니였습니다. 53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름다운 그녀 박미란. 처음은 우연이었고 두 번째는 충동이었으며 이제는 멈출 수 없는 갈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20년간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쳐온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도덕과 욕망 사이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은 분명 누가 더 잘못된 것인지 다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명문 사립고등학교 청해고등학교. 나 이정민은 이곳에서 20년째 국어교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지만 아직 독신입니다. 젊은 시절 학업에만 매진하다 보니 결혼할 기회를 놓쳤죠.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형제들은 모두 서울에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어 부산에는 혼자 남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학교에 가고 오후 6시에 퇴근해서 원룸으로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는 것이 일상이었죠. 주말에는 독서를 하거나 근처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 내게 작은 변화가 찾아온 것은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부터였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영희 어머니입니다. 학부모 상담 주간에 찾아온 그녀를 처음 봤을 때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우아하고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모습, 적당히 화장을 한 얼굴, 그리고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 마치 50년 넘게 살아온 인생에서 처음 느끼는 전율이었습니다. 10대 소년처럼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이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영희가 국어 성적이 많이 떨어져서 걱정이에요. 집에서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상담을 진행하면서 알게 된 것은 영희가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힘들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박미란 씨는 3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딸을 키우고 있었죠. 혹시 시간이 되시면 영희 개인 지도를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물론 사례는 충분히. 아닙니다. 사례는 받을 수 없어요. 다만 방과 후에 조금씩 봐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영희의 개인 지도. 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 방과 후에 1시간씩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제자를 돕는다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박미란 씨가 가끔 영희를 데리러 올 때마다 묘한 감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단순한 호감이 이렇게 위험한 사랑으로 변할 줄은.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영희가 요즘 학교 가는 것을 즐거워해요. 별 말씀을요. 영희가 워낙 성실해서 가르치는 보람이 있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녀의 미소가 마음에 남았습니다. 같은 또래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설레는 걸까요? 동료 교사인 김진수 선생님이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아, 요즘 분위기가 좋네. 뭔 좋은 일 있어? 별거 없는데?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어. 얼굴에 쓰여 있다고. 김 선생님의 농담 반 진담 반 말에 괜히 얼굴이 빨개졌어요. 엄마, 선생님이 커피 좋아하신대. 어느 날 영희가 무심코 한 말에 박미란 씨가 다음날 원두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영희가 달라졌어요.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이런 건 받을 수 없어요. 그럼 제가 더 서운해져요. 받아주세요. 그녀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커피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그 커피를 마시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부터 누군가의 따뜻한 배려를 받아본 것이 이렇게 오래된 일이었을까? 2개월이 지나면서 영희의 성적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박미란 씨와의 대화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죠.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교무실에서 박 선생님이 동료들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민 선생님이 요즘 2학년 7반 김영희 어머니랑 자주 대화하시던데. 혹시 설마 그런 건 아니겠지? 글쎄, 요즘 정민 선생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잖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벌써 눈치채는 사람들이 있다니. 선생님도 혼자 사시는군요. 어느 날 박미란 씨가 말했습니다. 네, 그냥 혼자가 편해서요. 저도 남편 잃고 나서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가끔은 말을 흐리는 그녀의 표정에서 뭔가 깊은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가끔은 누군가와 대화라도 나누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영희랑만 대화하다 보니까 어른스러운 대화가 그리워져서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왜 이렇게 뛰게 하는 걸까요? 마치 심장이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격렬하게 뛰었어요. 혹시 시간 되실 때 커피라도 한잔 하실까요? 영희 이야기도 하고 그냥 대화도 나누고요. 내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적극적이었던 적이 없는데도. 정말요? 좋아요. 그녀의 밝은 미소에 온 세상이 환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첫 번째 커피 약속은 학교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였습니다. 영희 이야기로 시작해서 서로의 근황, 취미 그리고 인생 이야기까지. 이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선생님은 정말 따뜻한 분이세요. 영희가 왜 선생님을 좋아하는지 알겠어요. 박미란 씨도 정말 좋은 어머니세요. 영희가 이렇게 밝고 착한 건 어머니 덕분이에요. 서로를 칭찬하는 대화였지만 그 안에는 다른 감정도 숨어 있었습니다. 20년간 억눌려 있던 남자로서의 본능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었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다른 학부모 한 분과 마주쳤습니다. 어머, 정민 선생님, 여기서 뵙네요. 아, 안녕하세요. 미란 씨도 계시네요. 혹시 상담 중이셨나요? 박미란 씨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네, 영희 진로 상담 때문에.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 상황인지를. 다음에 또 시간 되시면 언제든지요. 두 번째 만남, 세 번째 만남. 우리의 대화는 점점 깊어졌고 자연스럽게 사적인 이야기들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영희 때문에 버텼지만 밤에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워서. 저도 혼자 살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 아닐까 하고.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는 대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까요? 50대 중반의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선생님, 혹시 주말에 시간 되시면 집에 한번 오세요. 제가 요리를 좀 하는데 혼자 드시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박미란 씨의 초대.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초대가 우리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토요일 오후 그녀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담한 빌라의 2층이었어요. 영희는 친구 집에서 자고 온다고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별거 아니지만 정성껏 준비했어요. 정갈하게 차려진 저녁 식탁.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식사였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런 음식을 언제 먹어봤나 싶네요. 과찬이세요. 혼자 먹으려니 요리할 맛도 안 나더라고요. 이렇게 함께 드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아요. 와인 한 잔이 더해지면서 대화는 더욱 편안해졌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왜 결혼 안 하셨어요? 이렇게 좋은 분인데. 인연이 없었나 봐요. 젊을 때는 공부에만 매진했고 나이가 들고 보니 혼자가 편해졌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특히 이런 따뜻한 저녁을 경험하고 나니 더욱.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뭔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오갔어요. 전기가 통하는 듯한, 아니 정말로 심장에 전기 충격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남편 잃고 나서 이렇게 편안한 시간을 보내본 적이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너무 늦었네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조금만 더 계시면 안 될까요? 오랜만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이어서. 그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성이 제동을 걸었어요. 다음에 또 뵙죠. 현관에서 인사를 나누는데 갑자기 박미란 씨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오늘 같은 시간이 있어서. 그 순간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잠시 멈춰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녀의 손을 살며시 놓았습니다. 저도 즐거웠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호감일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미란 씨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에 잡았던 손의 따뜻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월요일 학교에서 영희를 봤을 때 괜히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가 주말에 정말 좋아하셨대요.
영희의 말에 심장이 또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고 좋은 시간이었어. 엄마가 선생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혹시 선생님이 외로우시지 않을까 걱정하셨어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화요일 방과 후 수업이 끝나고 박미란 씨가 영희를 데리러 왔습니다. 선생님, 주말에 정말 감사했어요. 저야말로 좋은 시간 보냈어요. 짧은 대화였지만 서로의 눈빛에는 그날의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이번 주말에도 시간 되시면?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게 옳은 일일까? 제자의 어머니와 이런 감정을 나누는 게?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네, 좋아요. 그렇게 우리의 두 번째 만남이 약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를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둘 다 첫 번째 만남에서 느꼈던 그 감정을 부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교무실에서 들려오는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더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민 선생님, 요즘 정말 달라지셨어요. 그러게요. 뭔가 활기가 넘쳐요. 혹시 좋은 사람 생기신 건 아닐까요? 토요일이 다가올수록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이 감정이 어디로 향할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교사와 학부모 관계로 남을 수는 없을 것 같다는 것을. 두 번째 토요일 오후 나는 다시 그녀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잠시 망설였어요. 이 문을 한 번 더 들어서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드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어서 오세요, 선생님. 문을 연 박미란 씨는 지난주보다 더 신경 써서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에 가벼운 화장, 그리고 평소보다 향기로운 향수 냄새. 영희는 친구들과 스터디 모임이 있어서 늦을 거예요. 우리만 있다는 사실에 괜히 긴장이 되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니 테이블 위에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이 보였어요. 지난주보다 더 많은 준비를 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신경 쓰셨는데. 아니에요. 선생님 오신다니까 아침부터 요리하는 게 즐거웠어요. 혼자 있을 때는 라면으로 때우기 일쑤였는데. 함께 앉아 식사를 하는 동안 지난주와는 다른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로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선생님, 와인 한 잔 드실까요? 좋죠. 지난주보다 더 좋은 와인을 준비해 왔더군요. 잔을 건네주며 그녀의 손가락이 살짝 내 손에 닿았습니다. 순간 전류가 흐르는 듯한 느낌. 지난주에 정말 즐거웠어요.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 나눈 게 언제였는지. 저도 그래요. 사실 이번 주 내내 생각했어요. 뭘 생각하셨는데요? 이런 시간을 또 가질 수 있을까 하고요. 그녀의 솔직한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와인 한 잔, 두 잔. 알코올의 힘인지 대화는 점점 깊어졌어요.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 영희의 친구 어머니가 우연히 이 빌라 앞을 지나가며 낯선 남자 신발을 보고 의아해했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정말 외로웠어요. 영희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이도 이제 고등학생이 되니까 제게서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아서. 자식들은 다 그래요. 독립해 나가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럼 저는 뭐가 남는 거죠? 50대에 혼자 남겨진 여자가.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있잖아요. 그 말이 나온 순간 우리 둘 다 놀랐습니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선생님. 박미란 씨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이성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미란 씨.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저 이상한 여자죠.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가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가 내게 다가왔어요. 우리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안 되는 걸 알지만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만났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깊어지는 키스.
20년 교직 생활 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50년 넘게 억눌렀던 남자로서의 본능이 깨어났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미란 씨가 속삭였지만 그녀도 멈추지 않았어요. 한 번만. 오늘 한 번만. 우리는 서로에게 말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자신을 설득하는 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거실 소파에서 시작된 우리의 감정은 멈출 수 없었어요. 20년간 억눌러왔던 외로움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피부, 따뜻한 체온, 그리고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작은 신음소리. 모든 것이 꿈 같았어요. 정민 씨. 그녀가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1시간이 지났을까, 2시간이 지났을까. 시간의 개념이 사라졌어요. 오직 우리 둘만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현관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왔어요. 영희였어요. 스터디 모임이 일찍 끝났나 봅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 서둘러 옷을 정리했어요. 다행히 영희가 신발을 정리하는 시간 동안 겉모습은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도 계시네요. 영희야, 어서 와라. 오늘 상담이 있었나요? 미란 씨가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성적 이야기로 선생님이 잠깐 들르셨어. 아, 그렇구나.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래, 영희야. 성적이 많이 올랐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어. 영희는 순수하게 기뻐했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일이 꿈 같았어요. 그럼 저는 이제 가봐야겠네요. 네, 선생님. 오늘도 감사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방금 전까지의 일이 꿈 같았습니다. 정말 내가 그런 일을 했을까?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미란 씨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눈빛, 목소리, 그리고 따뜻했던 체온까지. 죄책감과 행복감이 교차했어요.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어서 기쁘면서도 제자의 어머니와 이런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한 자책감도 컸습니다. 월요일 학교에서 영희를 봤을 때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다, 괜찮다. 주말에 잠을 못 잤어. 거짓말이었지만 사실이기도 했어요. 더 큰 문제는 교무실의 분위기였습니다. 정민 선생님, 주말에 뭔 일 있으셨어요? 김진수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 요즘 표정이 자주 변하시네요. 혹시 연애라도 하세요? 박은주 선생님의 농담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하지만 동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화요일 밤과 후 수업 시간이 다가올수록 긴장됐습니다. 미란 씨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수업이 끝나고 영희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복도에서 미란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희야, 엄마 왔어.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영희가 뛰어나가자 교실에는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선생님, 미란 씨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지난주 뭐에 잊어버려요. 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는 선생님과 학부모 관계로 돌아가야 해요. 차가운 말이었지만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알겠어요. 미란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희 잘 부탁드려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 그녀의 뒷모습이
너무 슬퍼 보였어요. 하지만 이게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선을 넘어서는 안 되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민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교무실로 부르셨어요. 네, 교장 선생님. 혹시 2학년 7반 김명희 어머니와 개인적인 만남이 있었나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개인적인 만남이라고 하시면 학부모 한 분이 선생님과 김영희 어머니가 주말에 함께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시는데요. 완전히 들킨 상황이었어요. 영희 진로 상담 때문에 잠깐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혹시 오해할 만한 상황은 없었겠죠? 물론입니다.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앞으로는 학부모와의 만남은 학교에서만 하도록 하세요. 오해받을 일은 만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장실을 나오며 식은땀이 났어요. 이제 정말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주, 우리는 정말로 선생님과 학부모 관계로 돌아갔습니다. 짧은 인사와 영희에 관한 이야기만 나눴죠. 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여전히 그때의 기억이 남아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변화가 생겼습니다. 영희의 성적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영희야, 요즘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니? 죄송해요, 선생님. 집에서 뭔가 이상해서. 뭐가 이상한데? 엄마가 요즘 너무 우울해하세요. 자꾸 한숨만 쉬시고.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혹시 우리 때문인가요? 그리고 선생님도 예전만큼 웃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영희의 말에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날 저녁 처음으로 미란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미란 씨, 정민입니다. 전화 너머로 그녀가 놀라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영희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아, 네. 제가 요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영희에게 영향을 준 것 같아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나서 이야기할까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 영희 때문만인가요? 그녀의 직접적인 질문에 할 말이 없었어요. 미란 씨, 저도 선생님이 보고 싶었어요. 매일매일 견디기 힘들었거든요.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내일 저녁에 학교 근처 카페에서 만날까요? 네, 좋아요. 전화를 끊고 나서 후회가 밀려왔어요. 다시 시작하려는 건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약속한 카페에서 미란 씨를 기다렸습니다. 10분 늦게 나타난 그녀는 지난 한 달 동안 많이 야윈 모습이었어요. 힘드셨나 봐요. 선생님도 그래 보이세요. 서로를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희 이야기 먼저 할까요? 네. 하지만 정작 영희 이야기는 10분도 안 되어 끝났어요.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따로 있었으니까요. 정민 씨, 저 혼란스러워요. 저도 그래요.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요. 이런 감정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건지. 미란 씨, 죄송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울지 마세요.
나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공개된 장소에서 누군가 볼 수도 있는데. 집에 가요. 네. 영희는? 친구 집에서 자기로 했어요. 그 말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커피값을 서둘러 계산하고 그녀의 집으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도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서로를 안았어요. 한 달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정말. 저도요. 이번에는 주저함이 없었어요. 서로를 원한다는 것을 확인했으니까요. 거실에서 시작된 우리의 재회는 침실로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보다 더 간절하고 뜨거웠어요.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에요. 미란 씨가 속삭였지만 우리 둘 다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잠이 들었어요. 그녀의 품에 안겨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미란 씨는 이미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셨어요? 아침 드시고 가세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어요. 마치 오랜 연인 사이처럼. 영희는 언제 들어와요? 10시쯤이요. 충분히 시간 있어요. 함께 아침을 먹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이야. 정민 씨,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숨기지 않았으면 해요. 적어도 우리끼리는. 영희는? 언젠가는 알게 되겠죠. 그때 가서 생각해봐요. 그렇게 우리의 위험한 관계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정민 선생님. 영희의 친구 어머니가 학교로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김영희 어머니와 특별한 관계세요? 직접적인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며칠 전에 그 집 앞에서 선생님 차를 봤거든요. 그것도 새벽에. 완전히 들킨 상황이었어요. 학부모 상담이 늦어져서. 새벽 3시에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선생님, 저희도 선생님을 좋게 보고 있어서 하는 말인데. 이런 소문이 퍼지면 선생님에게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앞으로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 그날부터 학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동료, 교사들의 시선도 미묘하게 변했어요. 정민아, 요즘 무슨 일 있어? 김진수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별일 없어요. 그런데 소문이 좀 있던데. 무슨 소문요? 학부모랑. 뭐 그런.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미란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우리 들킨 것 같아요. 네. 학교에서 소문이 돌고 있어요. 어떡하죠? 잠시 만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끝내신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을 끝낼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것을 걸고 선택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그로부터 2달이 흘렀습니다. 그 2달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학교에서의 소문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동료들의 시선과 속삭임으로 충분히 알 수 있었어요. 정민 선생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세요.
박은주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별일 없어요. 그런데 혹시 학부모 관련해서 문제 있으신 건 아니죠? 이제는 대놓고 묻는 상황이 되었어요. 더 큰 문제는 영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가 요즘 너무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 맨날 울어요. 그리고 선생님 이야기만 하면 표정이 어두워져요. 혹시 선생님이 엄마한테 뭐라고 하신 건 아니에요? 가슴이 찔렸습니다. 영희에게는 아무 죄가 없는데. 아니야, 그런 일 없어. 그런데 엄마가 자꾸 이사 가자고 해요. 전학도 시키겠다고 하고. 그 말에 더욱 놀랐어요. 미란 씨가 그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다니. 영희야, 어머니와 진지하게 대화해 봐야겠다. 정말요? 선생님이 엄마랑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날 저녁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미란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미란 씨, 정민이에요.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가 많이 쇠약해져 있었어요. 영희한테 들었어요. 이사 생각하신다고. 네. 이제 여기 있기 힘들어요. 만나서 이야기해요. 하지만 소문이 상관없어요.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요? 네. 내일 저녁에 영희와 함께 저희 집에 오세요. 네. 이제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다음 날 저녁 미란 씨와 영희가 내 작은 원룸에 왔습니다. 와, 선생님 집이에요. 신기하다. 영희는 신나했지만 미란 씨는 불안해하는 표정이었어요. 앉아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선생님, 무슨 이야기예요? 영희가 궁금해했습니다. 영희야, 선생님이 내 어머니를 좋아해.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영희가 깜짝 놀랐어요. 네, 좋아한다는 게 연인으로서 좋아한다는 뜻이야. 어머. 영희가 엄마와 나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엄마도요? 미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영희야. 엄마도 선생님을 좋아해. 와, 정말요? 놀랍게도 영희는 기뻐했어요. 저는 좋아요. 진짜 좋아요. 영희야. 엄마가 요즘 너무 우울해하셔서 걱정했는데 선생님 때문이었구나. 그럼 이제 사귀시는 거예요. 영희의 순수한 반응에 감동받았어요. 영희야, 만약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너는 어떨 것 같니?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좋은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엄마도 행복해 하실 것 같고. 하지만 학교에서는 좀 복잡할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른들이 알아서 해결하시면 되잖아요. 17살 아이의 단순하지만 명쾌한 답변이었어요. 그날 밤 미란 씨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민 씨, 정말 괜찮을까요? 학교에서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미 소문이 다 퍼진 상황이에요. 그럼 당당하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지만 선생님 자리가 직장보다 사랑이 더 중요해요. 그 말에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저 때문에 그렇게 큰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미란 씨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공개적으로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학교에 갔을 때 예상했던 대로 시선들이 집중되었어요. 정민 선생님, 소문이 사실인가요? 김진수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네, 사실이에요.
그럼 학부모와 곧 결혼할 예정이에요. 교무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축하드려야 하는 건가요? 박은주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축하받고 싶어요. 동료들의 반응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축하해주는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교장 선생님은 달랐어요. 정민 선생님, 교장실로 오세요. 네, 교장 선생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죄송합니다. 학부모와 이런 관계가 되다니. 학교 이미지에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입니다. 사랑이라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죠.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결혼할 계획입니다. 그럼 학교는? 사표를 내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20년간의 교직 생활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어요. 사표를 낸다는 소식에 학생들이 더 놀랐어요. 선생님, 정말 그만두세요? 선생님 때문에 울고 있는 학생들 많아요. 영희는 뭐라고 해요?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엄마랑 결혼하시는 거예요. 저도 찬성했어요.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와, 진짜요? 그럼 영희 새아빠가 되시는 거네요. 축하해요, 선생님. 학생들의 순수한 축하가 가슴을 따뜻하게 했어요. 졸업식이 다가왔습니다. 영희는 대학에 합격했고 나는 학교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선생님,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마지막 수업에서 학생들이 아쉬워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 결혼하시면 행복하실 거예요. 고마워. 졸업식 날 나는 미란 씨에게 프러포즈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박미란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정민 씨,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영희도 대학에 가고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됐어요. 네, 좋아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학생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동료 교사들까지. 축하해요. 선생님, 행복하세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서. 영희가 미란 씨의 들러리를 서주었고 제자들이 축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선생님, 엄마 잘 부탁드려요. 영희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어요. 그래, 잘할게. 그리고 선생님, 제가 서울대학 다니는 동안 엄마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당연하지.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미란 씨와 단둘이 보내는 첫 번째 여행이었어요. 해변이 보이는 호텔 객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해요. 네, 정말 꿈만 같아요. 그녀가 내게로 다가왔어요. 석양빛이 그녀의 얼굴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민 씨, 미란 씨,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안았어요. 이제는 숨길 필요도 조심할 필요도 없는 완전한 우리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고백했습니다. 저도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그녀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어요. 부드럽고 달콤한 키스였습니다. 몇 개월 전 처음 키스했을 때와는 다른 확신과 사랑이 가득한 키스였어요. 바닷소리가 들리는 객실에서 우리는 진정한 부부가 되었습니다. 50대의 늦은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젊은 연인들보다 간절하고 아름다웠어요. 이런 행복이 있을 줄 몰랐어요. 그녀가 내 품에 안겨 속삭였습니다. 저도요. 이제 우리 앞에는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제주 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서로를 느꼈어요. 긴 외로움 끝에 찾은 진정한 사랑의 결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바닷가를 걸으며 손을 잡고 있을 때 문득 처음 그녀를 만났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꿈에도 몰랐는데 후회하지 않아요? 뭐요? 이렇게 늦은 나이에 결혼한 것. 그리고 선생님이 직장까지 그만두신 것. 전혀요. 오히려 지금이어서 더 소중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알고 만났으니까. 지금 우리는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근처 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미란 씨는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영희는 서울대학에 다니며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와요. 그럴 때마다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행복합니다. 아빠, 저 다음 주에 남자친구 데려올게요. 뭐, 남자친구? 네,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이제 영희는 나를 아빠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 남자가 우리 딸에게 어울리나 봐야겠네. 우리 딸이라니 예쁘죠? 미란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어머니 닮아서. 아, 정말 이런 행복이 있을 줄 몰랐어요. 저도요. 혼자 늙어갈 줄 알았는데. 이제 함께 늙어가요. 매일 저녁 집에 돌아오면 미란 씨가 저녁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을 보내요.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도요. 이제 매일이 새로워요. 가끔 예전 동료들과 만날 때면 이런 말을 듣곤 해요. 정민아,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네. 그래, 그런가? 응, 진짜 행복해 보여. 김진수 선생님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처음엔 걱정했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잘 어울리는 부부야. 학교에서도 우리 이야기가 좋은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고 해요.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나이도 상황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어느 날 영희가 남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이정민 선생님. 저는 김민준입니다. 반가워요. 영희가 자주 이야기했어요. 선생님, 저희 딸 잘 부탁해요. 미란 씨가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어요. 영희야, 좋은 사람 만났네. 그죠? 아빠도 마음에 들어요. 응, 착한 것 같아. 그날 밤 미란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저런 시절이 있었을 텐데. 우리는 지금이 더 좋아요. 정말요? 네. 지금 나이에 만나서 더 소중해요. 저도 그래요. 젊었을 때는 몰랐을 사랑을 지금 알게 됐어요. 요즘 우리는 주말마다 부산 근교로 드라이브를 다녀요. 함께 걸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좋아요. 정민 씨, 우리 내년에 제주도에 작은 펜션 하나 차려볼까요? 좋은 생각이네요. 영희도 졸업하면 함께 할 수 있고. 네, 가족이 함께 하는 사업이면 좋겠어요. 꿈을 함께 꾸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어제는 영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빠, 엄마, 저 결혼할 것 같아요. 뭐, 벌써. 민준 오빠가 프러포즈했어요. 어머, 정말. 미란 씨가 기뻐했습니다. 축하해, 영희야. 고마워요, 아빠. 아빠랑 엄마 보니까 결혼이 정말 좋은 것 같아서
저도 하고 싶어졌어요. 그 말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우리가 좋은 본보기가 됐나 보네. 네, 정말 좋은 본보기였어요. 이제 곧 영희의 결혼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부모가 될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라. 상상이 안 되네요.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겠어요. 당연하죠. 오늘도 미란 씨는 저녁을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거예요. 처음은 우연이었고 두 번째는 충동이었으며 이제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사랑에는 정해진 시간이나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50대에 만난 사랑이어도 제자의 어머니와의 사랑이어도 진실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때로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20년 교직을 포기하고 그럴 때마다 나는 확신에 차서 대답해요. 전혀요. 오히려 진짜 인생이 지금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부럽네요. 그런 사랑을 만나시다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어요. 지금 시계를 보니 6시입니다. 곧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미란 씨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좋아하는 갈비찜 만들었어요. 빨리 들어와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갑니다. 사랑해요. 답장을 보내고 학원을 나섰어요. 집으로 가는 길 문득 생각해 봅니다. 만약 그날 미란 씨가 학부모 상담을 오지 않았다면, 만약 영희의 개인 지도를 하지 않았다면? 하지만 이런 가정은 의미 없어요. 우리는 만났고 사랑하게 되었고 지금 행복하니까요.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어요. 미란 씨가 저녁 준비를 하며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미소가 지어져요.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다녀왔어요. 어서 와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당신이 있어서 매일이 좋아요.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된 포옹. 이것이 바로 내가 꿈꿔왔던 행복입니다. 늦었지만 찾은 진정한 사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가정. 50대에 시작된 우리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영희의 결혼, 그리고 곧 태어날 손주들까지.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좋은 일들만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으로 시작된 가족이니까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요. 우리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내요. 네, 약속해요. 창밖으로 부산 바다가 보입니다. 석양이 물든 바다는 오늘도 아름답네요. 우리의 사랑처럼.